지금의 위치는 이 시점에 있다. 제가 봤을 땐 전고점 대비 약 한 80% 수준까지는 하락할 것 같다. 일시적 반등이 일어나는 구간이 찾아올 거다. 이 구간은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하락장 시기가 여러분들에겐 자산 증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5년 대세 하락장의 초입 시기가 찾아오게 될 거다. 24년 4분기에는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나게 될 거다.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칫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말씀해드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알기 쉽게끔 앞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추이와 앞으로의 시장의 장세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2035년까지 부동산 시장의 이제 추세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함께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으니 다시 한번 집중하셔서 앞으로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4년 4분기 이제 집값이 다시 하락한다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25년 집값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 되니 집값 폭락할 때 난 25년도에 바닥 매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절대 그렇게 매수도 안 되고 그런 시장이 도래되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시장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집값이 폭락해도 절대 여러분들은 집이 없는 한 내 집 마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금 들고 있다가 집값 폭락할 때 내 집 마련하겠다라는 수요는 대한민국 100이면 100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집값이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절대 내 집 마련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23년 상반기에 내 집 마련 강조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도 바닥 매수는커녕 저점 매수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에서 집값이 다시 하락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움직이지 못하실 겁니다. 따라서 적정선에서 여러분들 내 포트폴리오 그리고 내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잡혀져 있는지에 따라 여러분들 전략과 계획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계획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고 다시 한번 상담 받으셔서 적정하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 잘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시면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 추이를 한번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도까지 대세 하락장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 장세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2015년부터 2021년도까지 대세 상승 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하락 주기로 넘어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리고 하락 주기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대외적 하락이 있고 대내적 하락으로 나눠질 수 있다. 자, 대외적 하락은 이번 하락의 2022년도의 하락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하락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자산시장과 자본시장이 급락했던 시장이 이 대외적 요인이 발생되어 하락했던 시기였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공통된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공통된 요인 중 하나로서 금리, 금융, 전쟁, 바이러스 등등 우리나라만 국한돼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적인 나라에서도 함께 적용받는 그런 요인으로 발생되는 시점을 대외적 하락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그 큰 특징은 뭐냐면 급격하게 모든 자산시장과 그리고 자본시장이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급락이 나왔었죠. 다만 또한 큰 특징은 뭐냐면 이 공통된 하락의 요인이 회복이 되는 순간 다시 급반등하면서 정상 범위 내로 원상복구하는 그런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외적 요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뭐 금융위기 그리고 경제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세계의 대공황 시기가 찾아오더라도 이게 수십 년 동안 유지되는 경우가 역사상 없었죠. 그리고 10여 년 동안 유지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요인, 전 세계적인 하락에 대한 요인이 발생되고 경제 위기가 발생되면 모든 나라들이 또 단합해서 또 복구하려고 하는 그런 회복하려는 여러 가지의 노력들이 필요하면서 정상적 범위 내로 회복되며 자산시장이 다시 상승하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하락은 이 대세 하락. 이 대세 하락은 대내적 요인으로 발생되는 하락을 대세 하락장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대내적 하락. 이건 국내 요인에서 발생되는 하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현상으로 내수 경기가 악화되고 침체되는 현상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심리가 위축되면서 수요가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감소되는 상황에 미분양이 증가되고 공급이 과잉되면서 나오는 하락 구간이 대내적 하락, 대세 하락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시기는 굉장히 장기 침체 현상으로 빠져드는 L자 형식의 현상으로 지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하락장은 이런 하락장이 찾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이 하락이 마무리가 되면 또 다시 회복장을 거치면서 그리고 다시 대세 상승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자산시장은 크게 길게 보면 우상향을 띠면서 상승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승의 주기와 하락의 주기가 명확하게 구분되면서 공존하면서 그렇게 우상향을 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락장은 생각 안 하고 상승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무조건 물리거나 또는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상승장에 돈을 많이 벌었던 분들, 자산 증식이 되셨던 분들, 본인의 투자 능력이 뛰어나서 자산 증식이 된 게 아니죠. 이 시기는 그냥 집을 샀다 보니 시장의 장세의 흐름이 상승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산 증식이 됐는데 이거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내 투자 능력이 뛰어나서 나는 큰 자산 증식이 됐다. 근데 이 시점에 전부 다 물리죠. 그죠? 이 시점에 전부 다 물립니다. 왜요? 하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분들은 무조건 상승만 생각하고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엔 다 물리죠.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적기는 전부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왜 하는 겁니까? 차익 실현을 내서 내 자본의 총량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자산 총량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투자하는 건 내 현금을 늘리기 위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차익 실현을 내줘야 하죠. 따라서 적정 금액이 올라와서 상승분이 있을 땐 차익 실현을 해줘야 되고 대세 하락장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을 새롭게 수정을 해줘야만 하겠죠. 그리고 대세 하락장 시기에는 그 누구도 이 시기에 내 집 마련 또는 투자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시기에는 나눠먹기 시장이었다면 나도 생각이 타인과 똑같은 생각으로 투자를 계획했다면 이 시기는 남이 안 하는 걸 내가 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캐파가 더 커지는 시장으로서 훨씬 더 자산 증식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시장이 하락장 시기죠. 그래서 더욱더 제가 강조하고 집중해서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하락 주기로 넘어왔다. 이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는 정고점과 전저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을 정고점, 전저점이라고 얘기할 수 없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고점과 전저점은 하락폭이 크고 하락의 주기가 길었을 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상승장에 잠시 하락하는 요 조정기는 하락폭도 적고 하락의 주기도 짧습니다. 따라서 정고점, 전저점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세 상승장에서는 집값이 얼마만큼 상승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잣대가 없습니다. 기준 잣대가 없기 때문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집값이 상승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전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락의 폭이 크고 하락의 주기가 길면서 전고점이 만들어지고 또 반등의 폭도 크고 반등의 주기가 길면서 전고점 그 이후에 오는 전저점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락 주기로 넘어온 거고 사람들이 이제는 전고점과 전저점을 알게 되면서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가 예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도 수요가 우리 서울 아파트 기준만 하더라도 평균 거래량이 6천 건 이상 나와야 정상적 시장입니다. 자, 6천 건 이상 나온다는 얘기는 당월 기준 매 달마다 6천 건 그 이상만큼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시장이 상승장의 시장이고 평균적인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월 기준 7천, 8천 건이 넘어갔다라고 하더라도 1월부터 7월 달까지의 평균 거래량은 아직도 4천 건대 후반입니다. 그 정도로 평균 거래량 6천 건에 아직도 하회된 수치죠. 이거는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보다 참여하지 않은 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집값이 반등한 건 대외적 요인이 이렇게 회복됐기 때문에 원상복구 형식으로 다시 올라간 거다. 자, 어떤 아파트 1급지, 2급지는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도 나온 아파트도 있지만 아직도 덜 올라간 상급지 아파트도 있죠. 그래서 평균 금액이 전고점 90% 수준까지 오면서 1차 저항에 걸린다. 그래서 1차 저항에 걸리면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2차 저항선인 전고점까지 도달하고 또는 신고가가 나오면 거래가 갑자기 감소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상급지 아파트에선 거래가 신고가를 깬 아파트들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가격이 확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전고점을 깨고 신고가가 나오면 다시 이탈한다. 왜? 전고점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가 급감해지는 시장이 되는 시장입니다. 지금 거래가 터지는 건 상급지, 아직 거래 금액이 회복되지 못한 서울 외곽 아파트의 거래가 계속 터지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증가되는 거지, 최상급지에선 거래가 증가되진 않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금액이 다시 하락할 텐데, 가격이 하락해도 누군가는 이 전저점을 뚫고 다시 집값이 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수요도 있지만 그런 수요는 극소수다. 전저점을 바닥 금액이라고 인지하고 요 바닥 금액이 바닥인데 요 금액대까지는 하락해도 본인이 매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요 정도 바닥 금액에 근접한 금액대까지 내려오면 저렴하다라는, 그리고 가격적인 매력이 높아져서 이때 대량 매집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반등하는 이런 구간이 찾아오고요. 또 마찬가지 직전 최고가 그 금액을 깨지 못하고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때 가면 거래가 또 다시 급감해지는 시장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항에 또 걸려 금액이 내려오면서 이때는 바닥까지 다시 찍는 시점이 향후 찾아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회복장으로 접어드는 시장이 찾아올 텐데, 지금의 위치는 요 시점에 있다. 요 시점. 그러면 따라서 2025년 집값이 다시 하락할 텐데 바닥까지 떨어집니까?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제가 봤을 땐 전고점 대비 약 한 80% 수준까지는 하락할 것 같다. 그리고 아파트마다 이건 전부 다 다르지만 보통 한 80% 수준까지 하락할 거고, 강남 지역 일대도 전고점 대비 80에서 85% 수준까지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까지 하락하게 되고, 또 서울 외곽 지역 상급지는 이제 전고점 대비 한 75에서 80% 수준, 그 수준까지 하락할 거고, 만약에 지금이 그 금액대다 그러면 횡보할 겁니다. 그리고 요 정도가 되면 또 가격의 매력도가 높아져서 대량 매집이 터지면서 잠시 또 일시적 반등이 일어나는 구간이 찾아올 거다. 요 구간은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요 시점 이후에는 가격이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는 2027년 이후 시작으로 전개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심리적 파동 에너지 현상으로 이렇게 자산 가격이 추세의 흐름이 이렇게 방향성이 잡혀지는데,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큰 폭으로 상승하다 보니 다시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했다 또는 진입할 거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죠?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고 반등하면 요 시점대까지는 상승의 기대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점대까지는 대세 상승장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수요의 심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시장이 될 겁니다. 다만 직전 최고가 깨지 못하고 아마 제가 봤을 땐 전고점 대비 한 90% 수준, 한 80에서 85%까지 하락하다가 전고점 대비 다시 90% 수준까지 회복되면
이때부터 거래가 또 급감하게 될 겁니다. 1차 저항선에 걸린다라고 했죠. 그러면 다시 하락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직전 최고가를 깨지 못하고 하락하기 때문에 심리가 완전히 죽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승은커녕 이젠 하락주기다라고 단언하고 확신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되는 시점에서 이 시점은 아예 주택 매수를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장기 침체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 2026년 이후부터 지속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복장이 찾아오는 구간, 이 구간은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구간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18년, 2019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이 회복장이 가장 중요한데, 이 회복장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집니다. 평균 거래량 6천 건 이상, 1만 건 이상의 당월 거래량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되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는 시점인데, 이 시기는 바닥 따지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거래량이 아무리 많이 터져도 거래량이 터지면 집값이 20억, 22억, 24억 구간에서 20억에서 24억 구간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금액대죠. 거래량이 터지니까. 그런데 이 회복장은 박스권 거래입니다. 기준마디 금액, 언제든지 거래가 될 수 있는 금액, 정고점 대비 75에서 80% 요 수준에서 거래가 엄청 터질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거래가 계속 터지고 바닥이 다져져야지만 22억에서 24억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다. 또 그 구간에서도 마찬가지 거래가 계속 터지면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박스권에 거쳐서 계속 바닥 따지기를 하게 될 겁니다. 바닥이 다져져야지만 하락이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바닥 따지기가 끝나야지만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 시점은 제가 봤을 때 2029년, 2030년 정도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다시 대세 상승장으로 가게 되는 시장이 찾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2035년 그 시점이 대세 상승장의 정점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강남 아파트, 신축 아파트 전부 다 100억이 넘어가는 시장이 될 거고, 강남 아파트 84타입 국평의 평균 금액은 80억, 90억 정도의 수준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용 성적, 마포와 성동구 이런 2급지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그 지역은 50억 이상 평균 금액이 마련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젠 그런 형식으로 자산 가치가 더욱더 상승이 되는데, 그 상승되는 데 있어 우리는 대세 하락장 구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죠. 이 시기 남들이 투자 안 하고 남들이 내 집 마련을 하지 않는,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을 해야 더 큰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에 누구나 돈을 벌었던 시장이 아니라 누구나 돈을 벌지 못하는 이 하락장 시기가 여러분들에겐 자산 증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고,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보다 자산 격차 초양극화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의 장세가 중요하고, 앞으로 지금 집값이 하락하니까 요 시점에 집을 사세요가 아닙니다. 지금도 아직도 가격이 눌려있는 아파트도 있고, 실제 정고점과 제가 산출하는 예상 정고점이 다르다. 예상 정고점까지 상승되지 못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는 집값이 하락해도 계속 그 금액이 정체되어 있거나 횡보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아파트는 미리 매수해서 또 내 집 마련 하셔도 되는 입장이 되고요. 또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또 다른 관점에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상담 받으시고 적절하게 계획과 전략,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